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11차식 라틴 아메리카인데요. 우선 라틴 아메리카가 어디인지부터 좀 아셔야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지도.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바로 미국의 역사를 배웠죠. 여기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인데 왜 아메리카냐?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여기가 인도인 줄 알고 하늘나라에 가셨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돼서야 아메리코 푸친이었나? 다른 아메리카를 불리는 항해자가 여기를 딱 오고 여기는 새로운 대륙,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라고 해서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메리카가 되는데 보통 이 멕시코까지를 남아메리카, 그리고 여기 미국 북부를 북아메리카라고 하는데요.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라틴 아메리칸 표현이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 빨간색 빗금 친 곳, 바로 이 멕시코부터 그 아래, 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칠레, 뭐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요. 여기를 라틴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건너와서 여기를 점령한 사람들이 바로 이 스페인, 에스파냐, 바로 라틴족이었기 때문이죠.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라틴족들이 이쪽 남아메리카를 점령했기 때문에 여기를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고요. 또 여기 영국 사람들이 당시에 북아메리카에 건너와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이제 영국 민족이 앵글로 색슨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간단한 상식을 짚고, 그럼 오늘의 주제는 이 라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독립하였을까? 그 역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라틴 아메리카니까 굉장히 떠오르는 곳이 하나 있거든요. 선생님 가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하나가 우유니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은 이제 소금 사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금이 쫙 깔려 있고 위에 바닷물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햇빛에 반사가 돼서 마치 거울처럼 반사되는 곳인데 여기에 가시면은 정말로 하늘에 떠 있는 느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언젠가 꼭 여기를 가고 싶은데, 근데 라틴 아메리카 가고 싶어도 솔직히 조금 겁나요. 뭐가 겁나냐면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치안이 조금 불안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터넷 같은데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치안 검색하면요, 정말로 거기서는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다니다가 뺏기거나 좀 강도로 당할 위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도대체 라틴 아메리카는 이렇게 치안이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걸까? 그리고 그만큼 치안이 안 좋다는 것은 국가가 혼란스럽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정말로 좀 위기인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세계 석유 생산국의 11위에 등재될 만큼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 국가예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가 최근에 인플레이션, 즉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화폐가 그냥 종이 조각처럼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닭 한 마리를 살기 위해서 약 2,500만이었나? 약 1,460만 볼리바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00원이에요. 2,500원인데 이 닭을 한 마리 살려면 현금을 이만큼 가져가야 닭을 한 마리 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현금이 그냥 종이 쪼가리 같은 그런 느낌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종이로 가방도 만들고, 돈으로 가방도 만들고, 완전히 돈의 가치가 하락한 지금 대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인데요. 어쩌다가 라틴 아메리카는 오늘날 이렇게 좀 어려워졌을까? 좀 치안도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고, 왜 이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을까? 그 이유를 한번 라틴 아메리카 독립 과정에서 어떤 역사가 펼쳐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경이 좀 바뀌었죠. 학교가 칠판이 있었는데 지금 선생님 집으로 좀 바뀌었는데 선생님이 촬영을 다 했거든요. 촬영을 다 하고 집에 와서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학습 목표 라틴 아메리카 배경 부분이 선생님이 깜빡하고 지웠더라고요. 영상을 찍어놨는데 지워버려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칠판이 없는 대신에 선생님에게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에 글씨가 빡빡빡 뜰 거예요. 이 글씨 잘 보면서 집중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라틴 아메리카가 왜 독립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왜 바뀌었냐? 우선 이때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했을 때가 19세기 초반이었습니다. 즉 180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 1800년대 이전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바로 미국이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했고요. 또 먼 바다를 건넌 프랑스에서는 루이 14를 죽이고 사람들이 공화정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의 시대까지 프랑스 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들을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전해 들었고요. 이들은 우리가 지금 미국처럼 스페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미국의 영국에서 독립한 것처럼 우리도 독립을 하자. 그리고 저 프랑스 봐라. 프랑스는 왕을 죽이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를 한다더라. 우리도 국민들이 직접 정치하는 자유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요. 이렇게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바꾸어주는, 어떻게 보면 계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몽 사상의 영향도 주었는데요. 자, 잘 들으세요. 계몽 사상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영국 혁명부터 계속 얘기했을 텐데, 계몽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계자가 열어준다 계자예요. 뭘 열어주냐면 바로 꿈몽자인데요. 꿈을 열어준다. 즉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는 상태예요. 왕이 시키면 모든 걸 다 해야 돼. 너는 그냥 꿈속에서 막 사람들이 내가 막 꿈속에서는 내가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꿈속에 있는 것처럼 왕이 시키는 대로 꼭두가시처럼 사는 백성들한테 깨우쳐주는 거죠. 그 꿈을 쫙 깨우쳐주면서 너네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네는 왕의 명령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너네에게는 국가의 주권이 있고 국가는 너네를 위해서 운영이 돼야 돼. 너네는 생명, 재산, 행복 추구할 자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계몽 사상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야 우리도 왕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되찾자라는 계몽 사상에 널리 퍼지면서 3대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 이해하시면서요. 결정적으로 이들의 독립을 지원한 지원자들이 나타납니다. 두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영국과 미국이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도와줬냐? 영국은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안정을 이뤘어요. 유럽 국가들 중에서 명예혁명을 성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혼란 없이 정치적 안정이 됐고요. 그러한 정치적 안정을 통해서 산업혁명으로 가장 먼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조금 이제 공장이나 물건들을 막 만들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이런 물컵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이걸 1000개, 2000개, 3000개로 막 만들었어요. 물건을 만들었으면 뭐를 해야죠? 그렇죠. 바로 이거를 팔아야죠. 이때 영국은 어디 물건 팔 데 없나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 때마침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한다고 하니까 저걸 도와주자.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하게 될 경우 우리가 저들을 도와줬을 때 우리의 빚을 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야 이거 너네가 도와줬으니까 이거 좀 팔게 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없을 거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라는 의도도 있었고요. 만약에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죠. 영국이 이 컵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요. 팔고 싶어요.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의 식민지니까 스페인의 허락 없이는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즉 스페인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어찌됐든 새로운 시장을 위해서는 스페인으로부터 라틴 아메리카를 독립시킨 게 그들에게는 이익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아무 이유 없이 도와주는 거는 좀 보기 힘들어요. 물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기부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는 국가라는 거는 다수가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를 도와준 이유, 그들이 새로운 시장, 물건을 팔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훗날 좀 약간 국제사회에서 보는 눈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 저 국가들끼리 저런 관계가 있을까? 그 이면엔 또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좀 시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마지막 도와줬던 국가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5대 대통령이었던 멀로 시대였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5대 대통령이
취임 5대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재임하고 있었을 때가 라틴 아메리카 독립하던 시기예요. 자, 5대 대통령이었다 미국이. 그 말은 미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안정됐을까요? 조금 불안정했던 시기였을까요? 5대 대통령. 그쵸. 아직은 미국이 조금 불안정하던 시기였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 독립을 했고 1, 2, 3, 4, 5대까지 갔어요. 이제 멀로란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이제 아직 미국이 막 안정화가 안 되던 상황 속에 라틴 아메리카 독립한다니까 미국이 좀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 야 저거 우리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들인데 쟤네가 독립한다 했으면 유럽의 간섭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스페인 막 군대가 오고 아니면 막 스페인과 또 관련 애들이 막 넘어오지 않을까? 아 그렇게 되면 우리도 좀 위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막 독립했던 우리 미국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멀로가 멀로 선언이라는 걸 외쳐요. 이 멀로 선언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단 한마디로 이거예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즉 라틴 아메리카가 지금 막 독립한다고 해서 유럽 애들이 막 건너오지 마. 너네 간섭하지 마. 쟤들 독립하게 냅둬. 우리가 뭐 해도 유럽 애들 너네 간섭하지 마. 우리도 너네들 전쟁하든 혁명하든 뭐하든 간섭하지 않을게.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은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게 멀로 선언의 내용이었고요. 훗날 만약에 미국에서 유럽과 관계가 좀 간섭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러한 내용을 멀로주의라 그래요. 멀로 선언 때 했던 내용을 복습한다, 다습한다라고 해서 멀로주의라 하는데 멀로 선언 그걸 통해서 당시 미국은 조금 아메리카 대륙의 안정을 원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원했냐면 만약에 멀로 선언을 했고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그걸 노린 겁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남아메리카에 좀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유럽 대륙이 남아메리카에 신경을 못 쓰게 되니까 남아메리카는 좀 도움을 필요했을 거고 우리가 도와주면 우리의 영향력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당시에 몰로가 선언을 해서 유럽에 대한 그 간섭을 배제하고 약간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이의식이 바뀌었고 영국과 미국의 지원 때문에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독립의 전개 과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학습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의 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독립이 진행되었을까? 전기인데요. 우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알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적 개념 하나를 꼭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주도한 계층이 하나 있는데요. 계층, 신분이라는 새로운, 약간 역사적으로 새롭게 탄생한 좀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크리오요라는 애들이에요. 크리오요. 이게 선생님들 찾아봤더니, 스페인어의 중에 크리머시라는 스페인어를 읽을 줄을 몰라가지고 탄생하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파생된 건 크리오요가 무슨 뜻이냐면 탄생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크리오요 무슨 뜻이냐면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크리오요 어떤 사람들일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페인, 에스파냐 출신인데 에스파냐 출신 중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크리오요입니다. 즉, 아버지는 이제 에스파냐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에서 건너와서 나를 낳았으면 나는 크리오요가 되는 거예요. 즉,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라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냐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들이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주도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얘들 라틴족이라면서요. 근데 왜 얘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왜 주도했나요? 좀 궁금증이 생기죠. 나만 생기는 거 아니죠? 왜 이 크리오요들, 에스파냐 출신의 후손들이 왜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을까? 왜 이들이 주도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이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자라 불리는 한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자 칭호를 받은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해방자라는 칭호. 되게 유명한.
엄청 라틴 아메리카에 가면 이 사람 엄청 유명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볼리바르, 시몬 볼리바르.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잘 했고 노력을 해서 라틴 아메리카 정했거든요. 이 볼리바르도 크리올로 출신이었습니다. 함께 이 볼리바르에 대해서 볼리바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서 왜 크리올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크리올 출신인 이 볼리바르는 어떻게 라틴 아메리카 해방자가 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볼리바르 선생님 검색해서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고요. 꼭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세계사적으로. 자, 어떤 사람이냐면 우선 시몬 볼리바르에 대한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몬 볼리바르는 여기 지금 보시면 남미 독립투쟁의 기수라는 것은 깃발을 든 맨 앞에 서는 사람. 여러분 올림픽 하면은 왜 국가대표팀이 갈 때 맨 앞에 깃발 든 사람 있잖아요. 태극기, 그 사람이 이제 기수라고 하는데요. 볼리바르는 크리올로 출신입니다. 한번 이 그림 크게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 가운데 이제 크리올로 출신인 볼리바르가 있고요. 그의 동료들이 있는데 지금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은 어디 나라 사람 같나요? 딱 봤을 때. 그쵸? 선생님 그냥 흔한 유럽 백인인데요. 라고 할 텐데요. 이 크리올들, 바로 에스파냐 출신의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파냐 사람이 라틴 아메리카에 건너가서 살았죠. 이 살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 애들이 바로 크리올로입니다. 즉, 에스파냐 사람 중 라틴 아메리카에서 출생한 신분 또는 계층을 크리올로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독립을 투쟁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같은 에스파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토 사람과 크리올로들의 차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높은 관직에 가도 그런 거예요. 같이 이렇게 파티를 열어도 라틴 아메리카 딱 그 에스파냐 출신들이 그런 거죠. 야, 너네들 크리올로잖아. 너는 라틴 아메리카 탄생한 애들이라며. 우리랑 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슴속에 점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러한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의 자유를 억압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왜 본토의 에스파냐 사람들과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서 분노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독립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됐고요. 그 중 한 명이 바로 이 시몬 볼리바르입니다. 시몬 볼리바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짧게 하면요. 시몬 볼리바르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흑인, 유모가 대신 키웠는데 이때부터 약간 볼리바르는 흑인에 대한 그런 차별 그런 게 없어지고 노예에 대해서도 약간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고요. 또 아버지도 좀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이 키웠는데 외삼촌이 이제 자기 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갈등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볼리바르는 성장하자마자 자기가 독립했을 때 대학이가 됐을 때 누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큰 누나가 이제 결혼했는데 누나 집에 얹어 살았는데 이때 선생님을 만나요. 로드리게스라는 선생님을 만나는데 이 선생님이 당시에 자유주의 계몽주의 사상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볼리바르는 이 스승으로부터 자유주의와 계몽주의 사상 영향을 받았고요. 실제로 당시에 유럽에 건너와서 나폴레옹이 이때 활약하던 시기였는데 그러한 유럽의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보면 유럽에 퍼지고 있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그런 계몽 사상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오게 되면서 결심합니다. 그래, 나는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이 라틴 아메리카를 독립시킬 거야 라고 했고요. 그래서 볼리바르는 지금 보이시면 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러한 5개의 국가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켰습니다. 당시에 볼리바르는 목숨을 걸고 독립군을 조직해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요. 이 볼리바르가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자기가 독립시킨 나라들을 하나의 강력한 국가로 묶어서 대콜롬비아 공화국으로 만드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볼리바르는 당시에 이 각 지역의 크리올로들, 이 지도자들은 볼리바르와 생각이 달랐어요. 야, 나는 이 베네수엘라의 내가 지도자가 될 거야. 나는 페루 지역의 지도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했고 볼리바르는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좀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지만
각자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대콜롬비아 공화국은 결국에는 실패를 했고요. 결국에는 오늘날 이렇게 5개의 국가가 지금 쪼개져서 유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볼리바르가 남아메리카의 이러한 국가들을 독립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자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볼리바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한번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찾아본 것 중에 뭐가 좀 기억이 남냐면, 볼리바르에 대한 평가가 좀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긍정적인 평가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볼리바르는 좀 어떻게 보면 자유, 그리고 그런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해방자로서 역할을 했고요. 좀 부정적인 평가로는 볼리바르의 생각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국가를 독립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이 뭉쳐야 돼. 그래서 약간 엘리트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의 조직을 이끌 때 모든 구성원들을 함께 다 아우르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볼리바르처럼 몇 명, 소수의 사람이 중심이 돼서 나머지 사람들 끌고 갈 것이냐, 약간 이런 평가도 갈린다는 점. 볼리바르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것을 좀 약간 추구했다. 그래서 약간 비판받는 면도 있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서 볼리바르에 대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짧게 더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주도한 계층 크리올로다. 얘들은 스페인 출신의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얘들은 스페인에서 차별을 받기 시작했고, 그런 차별 속에 얘들은 불만을 품게 되었고, 그러한 불만을 볼리바르가 뭉쳐서 얘가 라틴 아메리카를 독립시켰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는 독립했던 미국과 다르게 하나의 한계점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국민국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국민국가로 발전을 바로는 못해요. 훗날에, 오늘날에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 때 동기 유발, 그러니까 앞에서 맨 처음에 좀 얘기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라틴 아메리카가 좀 약간 우리나라보다 치안이 좀 어렵다. 경제 상황도 그렇게 우리보다는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이에요. 국민국가로. 즉, 국가의 주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국민들이 국가가 되고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안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국가인데 왜 안 되었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다른 나라들이 좀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영국과 미국이 야, 라틴 아메리카 너네 우리가 독립하는데 도와줬잖아. 야, 그러면서 새롭게 이들이 좀 약간 발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영국의 약간 신경 또 간섭을 받게 되었고요. 자유는 자유주의가 정착되지는 못했어요. 두 번째는 이 라틴 아메리카의 좀 특이한 점이요. 흑인도 살고 스페인 사람도 출신도 살고 에스파인 사람도 살고 라틴족들도 살고 또 원주민도 삽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가운데 여전히 스페인 출신 라틴족들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인종끼리의 갈등이 좀 심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 정책을 딱 적극적으로 하고 노예 해방도 하면서 약간 인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라고 하면서 약간 물론 인종차별은 심했지만 그래도 좀 약간 그런 걸 깨트려 나가면서 국가가 국민국가로 발전하는 것과 달리 이 라틴 아메리카는 약간 인종 간의 갈등이 좀 심했고요. 세 번째는 크리올들의 문제였어요. 얘네들이 스페인을 독립을 했으면 이 스페인의 왕이 갖고 있던 그 주권을 얘들이 가져온 거예요. 그럼 얘들은 그 주권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얘들이 또 그걸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라틴 아메리카 어떻게 되냐? 독재자들이 탄생하게 돼요. 이때 독립을 시켰던 크리올들이 독립과정 속에서 군대를 조직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야, 내가 여기 다스릴 거야. 야, 내가 페루 다스릴 거야. 내가 콜롬비아 다스릴 거야. 내가 볼리비아 다스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진 독재자들이 탄생했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이 이후로 약간 독재 역사가 좀 깁니다. 군사력을 가진 군인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민을 억제하는 이러한 독재 시절이 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가가 좀 약간 민주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좀 기형적으로 발전을 해요. 그러면서 당시 독재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점점 못 살고 치안이 어려워지고 혼란에 빠지고 그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가 오늘날에 좀 약간 아쉬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빈곤한, 또 치안도 조금 위험한 그런 국가가 되었다는 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국민국가의 중요성입니다. 그만큼 국민국가, 즉 국민을 위해서 국가와 경제를 해야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단 한 명 또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국가가 존재한다면 그 국가는 잘 살 수가 없다는 것,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를 통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국민국가 발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가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농업사회였고요. 여전히 농업 중심의 경제체제였기 때문에 산업화가 더디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국민국가로 발전할 수가 없었다. 좀 느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좀 오늘 수업에 대해서 생각할 점은, 국민국가의 중요성이랄까. 이렇게 독립을 했지만 그 독립의 열매, 그 독립을 했을 때 얻은 권력을 소수의 크리올러들, 독재자들 가졌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 소수가 다스리는 이러한 것은 억제하고 막고 방지하면서 함께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